우주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건 내가 알지. 우주로 노트 필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제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실사용자 입장에서 본 갤럭시 노트 10과 플러스의 차이점 13가지,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기본 모델은 6.3인치, 플러스 모델은 6.8인치로 출시했는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꽤 차이가 느껴져요. 갤럭시 S10과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갤럭시 S10은 6.1인치, 노트 10은 6.3인치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노트 10이 조금 더 크지만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화면 인치수는 0.2인치 더 커요. 그리고 플러스 모델은 6.8인치인데 갤럭시 노트 9이 6.38인치예요. 하지만 제품의 크기도 노트 9보다 화면 스크린 사이즈는 커졌지만 제품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위에 있는 수화부, 스피커는 어디 있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그냥 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끝쪽에 자세히 보거나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면 상단에 정말 얇게 수화부 구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완벽히 작동하지 않고 위쪽에 보면 마이크와 유심 트레이 사이에 있는 요 구멍이 리시버이기 때문에 이 구멍과 위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소리와 수화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품질입니다. 먼저 갤럭시 노트 10의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진짜 굉장히 얇아요. 심지어 갤럭시 S10도 얇다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베젤이 더 얇은 사이즈이고 아이폰과 비교를 해봐도 진짜 얇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상단과 하단의 베젤 크기가 좀 달라요. 즉 밑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데 사실 베젤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S10과 비교해서 올해 제품들의 큰 차이점은 화면에 구멍이 생긴 홀 디스플레이인데, 실제로 제가 썼을 때는 제 취향에는 갤럭시 S10의 홀이 더 좋았어요. 홀의 크기도 S10에 비해 노트 10의 홀이 더 작아졌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노트 10은 아래쪽에 이렇게 S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에는 S펜이 들어가고 카메라가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하는데 공간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가로로 배치하기에는 갤럭시 S10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는 노트 시리즈가 이렇게 세로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플러스와의 홀 크기 차이도 조금 달라요. 이 홀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아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어폰 잭의 단자가 3.5파이입니다. 여기서 노트 10 플러스의 홀은 4.5파이, 10이 4.4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트 시리즈의 홀을 보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요. 실제로도 저도 S10을 쓰다가 노트 10을 오니까 중앙에 홀이 있어서 약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또 노트 10을 보다가 일반 스마트폰을 보면 왜 이렇게 오징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해상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FHD 플러스인데 노트 10 플러스는 WQHD 플러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갈려요. 어차피 구별이 잘 안 간다, 확실히 해상도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플래그십 모델의 FHD 플러스를 썼다는 건 2019년에는 확실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거의 화면의 해상도는 대부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마치 아이폰 XR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갤럭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가보면 화면 해상도 세팅은 FHD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WQHD 원래 해상도로 설정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노트 10 같은 경우 이 메뉴 자체가 없어요. 전자기기를 좋아한다면 실제로 봤을 때 두 제품 간의 해상도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갤럭시를 쓰는 90% 이상의 사용자분들은 거의 해상도 차이는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더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다면 디스플레이의 품질에 있어서 확실히 노트 쪽이 더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쉽긴 하죠. 찾아보니까 2013년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3의 해상도가 FHD였어요. 그리고 갤럭시 S6도 1440p인데 얘는 그냥 1080p이죠. 물론 그러한 제품들보다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많이 개선되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무게입니다. 갤럭시 S10을 올렸을 때 158g, 노트 10을 올렸을 때 168g, 노트 10 플러스로 올리면
처음에 받았던 스펙도 198g이었는데 중간에 196으로 바뀐 걸 보면 아마 무게 감량을 조금 더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색상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핑크, 노트 10 플러스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여기서 SKT는 블루, KT는 레드. SKT와 KT와 전용 색상을 출시했는데 LG U 플러스는 따로 전용 색상이 없더라고요. 무난한 건 블랙과 화이트가 정말 좀 고급지면서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이 삼성이 뭔가 인싸가 되고 싶었나? 왜 이런 색상을 출시했지? 하는 생각과는 달리 지금은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이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우라 글로우로 사전 예약했는데 완전 튀는 색상이라서 좋았어요. 실물로 보면 더 예쁘다고 생각 들 거예요. 그리고 옛날 CD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보면 예전에 CD 뒷면을 보는 색상, 그러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더 비슷한 게 뭐냐면 약간 요 색을 봤을 때 이게 가장 떠올랐어요. 뒷면에 있는 색상. 거의 이렇게 배경 설정해서 밖에 들고 다니면 완전 인싸각이에요. 이제 CD색이라고 놀리지 말고 번호로 합시다. 다섯 번째는 재질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갤럭시 S9과 노트 9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고급진 느낌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갤럭시 S10과 비교해서도 조금은 더 어두운 것 같지만 실물로 보면 노트 10이 조금은 더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노트 10의 모든 색상은 약간 좀 지문이 많이 묻어요. 이런 걸 보면 화이트 색상이 지문의 티는 잘 안 나더라고요. 특히 블랙은 이렇게 자국이 좀 많이 남죠. 여섯 번째는 버튼입니다. 잠금 버튼이 사라지고 빅스비 버튼이 잠금 버튼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어폰 잭이 사라진 것도 동일하고 위쪽에도 마이크, 리시버, 유심 트레이 모두 다 동일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버튼의 위치인데 노트 10 플러스는 버튼이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 키가 190인데 190의 사용자가 눌렀을 때 잠금 버튼은 오른손 검지로 눌렀을 때 딱 편한 위치예요. 볼륨을 조절하기도 나름 괜찮은데 노트 10 플러스의 사이즈도 이 잠금 버튼은 괜찮지만 볼륨을 조절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캡처는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캡처는 기존과 동일하게 볼륨 다운, 잠금 버튼 이렇게 짧게 누르면 캡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캡처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노트 10과 플러스 전면 카메라 그리고 후면 카메라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품질은 갤럭시 S10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라이브 포커스나 슈퍼 스테디가 조금 더 개선되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라이브 포커스 비디오는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실행시켰을 때 화면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트 10은 화면이 버튼을 가리지 않지만 노트 10 플러스는 밑쪽에 이제 광각, 망원, 일반각 선택할 때 부위랑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오른쪽을 보면 노트 10은 구멍 2개가 없어요. 플러스에 있는 이 2개의 구멍은 뎁스 비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3D 인식 기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10 플러스는 AR 기능, 즉 간편 측정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신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아마 건축이나 이런 이제 측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용한 기능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노트 10에서 이 기능을 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S10과 조금 더 다릅니다. S10 5G는 10만화소 TOF 카메라, 노트 10 플러스는 30만화소 TOF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D를 인식하는데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심박 센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노트 10에 관심을 많다고 느낀 게 언팩 행사에서 헬스케어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갤럭시 S10을 봤을 때 여기 카메라 오른쪽을 보면 심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헬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측정을 누르면 여기 센서 위에 손가락을 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박을 측정해 주는데 노트 10은 이 기능이 빠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심박 센서가 아닌가요?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 두 개는 뎁스 비전 카메라이고 노트 10 플러스에서 삼성 헬스로 들어가면 활동 시간이나 운동, 음식, 수면, 체중 이런 건 다 나오지만 심박수나 스트레스는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트 10에서 봐도 이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9번째는 프로세서입니다. 노트 10 플러스나 기본 모델이나 모두 삼성의 엑시노스 9825로 동일합니다. 긱벤치에서는 클럭스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해상도의 차이가 있어서인지 조금은 더 노트 10 쪽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점수는 더 높게 나왔어요. 아마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만 퀄컴 프로세서를 쓰고 있을 거예요. 10번째는 램입니다. 램의 경우 국내 모델은 모두 5G로 출시되기 때문에 램의 용량은 플러스나 기본 모델이나 모두 12GB로 동일합니다. 이제는 진짜 램의 용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폰의 램 용량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가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노트의 램을 보다가 아이폰의 램을 보면 굉장히 작아 보여요. 11번째는 저장 공간입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노트 10 플러스도 기본이 256GB이지만 512GB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100GB대를 쓰는 제품들도 많은데 이제는 스마트폰의 용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하지만 갤럭시의 장점이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뽑으면 한쪽에는 유심, 한쪽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노트 10의 유심 트레이를 빼보면 이렇게 유심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이즈의 갤럭시 S10은 이렇게 찔러보면 SD카드와 유심 모두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급 차이를 위해서 일부러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사용자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256GB도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저는 아이폰 또 256GB로 구입했는데 지금 사용 용량이 클라우드를 쓰다 보니까 거의 60GB도 안 쓰고 있어요. 동영상을 많이 넣고 4K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기본 용량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꼭 5G를 요금제를 써야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자급제 폰은 그냥 폰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냥 3G 요금을 써도 되고 LTE 요금을 써도 되고 그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12번째는 배터리입니다. 크기 차이가 있는 만큼 배터리의 차이도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3500mAh, 플러스는 4300mAh인데 확실히 플러스 쪽의 배터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냐,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13번째는 충전 속도입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가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자랑했어요. 밑에 전격 전압이 적혀져 있는데 플러스 모델은 최대 45W, 기본 모델은 최대 25W입니다. 수치로만 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차피 기본 충전기가 25W이기 때문에 사실 25W도 꽤 빠른 수치예요. 지금 간단히 충전 속도를 보면 여기 지금 USB PD 60W짜리 포트에 연결하고 맥북 프로 충전기로 지원했을 때는 약 15W, 벨킨의 45W를 지원하는 케이블로 충전했을 때는 이때도 약 15W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삼성의 전용 25W, 45W 충전기를 써야만 그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용 충전기가 아닐 때는 얘가 뭐 30W의 속도를 내던 60W를 지원하던 그거에 상관없이 최대 15W까지 충전되는 걸로 보여요. 이것도 갤럭시는 퀄컴의 킥차지랑은 좀 다르게 독자적인 규격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을 자주자주 충전하시는 분들은 45W가 의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해본 추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에 갤럭시 S10이 나왔을 때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 때문에 센서를 자세히 보면 얘도 S10과 동일하게 완전 중앙에 네모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은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홍채 인식이나 LED 알림은 빠졌고, 그리고 근접 센서는 화면 밑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죠?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근접 센서인데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라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피커에서 좀 기존과 달랐던 점이 스피커의 품질은 괜찮은데 약간 LG 붐박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뒷판에서 울림이 느껴진다는 건데 울림이 밑쪽에는 좀 약하게 느껴지지만 상단을 잡았을 때 울림이 약간 붐박스처럼 좀 크게 느껴져요. 저는 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S펜 호환에 대해서는 얘를 빼고 얘도 빼고 플러스에 있는 펜을 이렇게 넣으면 다시 빼게 되면 바로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S펜 추가 사용을 체크하게 되면 제가 겔탭을 구매하면서 받은 펜이 있는데 이 펜으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누르면 이렇게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이제 다른 S펜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닳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펜을 필기할 때
확실히 화면이 큰 플러스 사이즈로 필기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기본 사이즈는 사실 필기를 좀 많이 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필기를 많이 한다면 저는 플러스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 노트 10은 기어 V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아쉬워하는 게 해상도가 좀 낮아진 게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노트 10에서 해상도를 WQHD 플러스로 했으면 아마 판매량이 플러스보다 그냥 노트 10의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만큼 저는 플러스보다 기본 모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작은 사이즈 아니면 일반적인 사이즈의 핸드폰을 쓰고 싶다면 그냥 노트 10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진짜 나는 고스펙, 고해상도, 그리고 빠른 충전 속도를 원한다면 노트 10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기를 또 많이 한다면 노트 10 플러스가 더 좋아요. 근데 이걸로 약간 좀 팔이 더 쫓을 수 있을 것 같은데?